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렌시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이렌시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는 제가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자, 왜 제가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을 주기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해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릴까요? 자, 그건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장한다는 내용은요,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성장주는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실제 실적이 나올 때까지 성장하는, 즉 개화 시기에 도달한 성장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에코프로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의 상황을 보면요, 일단 올해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한 15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승을 한 내용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과거의 등락폭이 너무 적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한번 체크를 하면요, 요렇게까지 딱 보면 되는데요. 자, 2020년도에 여기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죠. 실제 주가가. 물론 19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정도의 조정을 거친 이후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15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건 왜 상승을 했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해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좋아질 것 같은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지금 좋은 상황이 있죠. 그러면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어요. 자, 만약에 지금 좋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15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온다, 저게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다고요. 만약에요, 이런 구간에서 여기와 비교해서 뭐 비율은 다르겠지만 좋은 내용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내용이 더 많았을까요? 이 성장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요, 무조건 앞에 좋을 내용을 지금 가격에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가 이미 오른 이후에는 왜 주가가 내릴까요? 아직까지 오른 만큼에 대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확인이.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이런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개화 시기에 옵니다. 여기서도 15배 상승을 했는데 조정받은 이 구간에는 실적이 10배 올랐어요. 그러면 15배 오른 15만원과 15배 오른 150만원의 사이에 보면 그 실적이 10배 올랐으니까 이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이렇게 성장 산업 그리고 성장주 모두 다요, 앞에 좋을 내용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하면 내립니다. 내려요. 근데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는요,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높아지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 그럴 때 주가는요, 절대 고가에서 계속 버티고 있지 못한다. 왜? 추가적으로 좋아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는 600억대를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버렸죠. 근데 여기 6천억이 나왔어요. 여기선 뭘 넘어야 돼요? 6천억을 넘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15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실적을 만약에 여기부터 10배 딱 튀어야 되면 6조, 7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습니까?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신고가는 뭐라 그랬죠? 상승하는 초입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신호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반영 구조에 맞아지려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야 된다. 근데 로봇주는 뭐가 된다고요? 대기업의 투자가 있다. 그런데 이렌시스는 그 중에서도, 자, 내용 확인해서 보여드립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건 왜 나올까요? 감속기 때문이다. 근데 감속기는 뭐예요? 로봇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데 이 감속기는요,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치죠. 여기에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도 이렌시스가 투자를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냥 넣어주나요? 아니죠. 돈 받고 넣어준다고요. 그래서 이렌시스를 포함해서 자, SPG나 이런 종목들이 같이 강세를 보인 겁니다. 물론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고. 자,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이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뭐죠?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이죠. 이건 뭐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즉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신고가를 달성을 시켰고 그리고 시세의 속도가 확 빨라졌죠. 이 밑에 뭡니까? SP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확대시켜서 봅니다. 기간을 넓히면 신고가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죠. 그쵸? 여기서 신고가 달성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신고가 달성하니까 여긴 뭡니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자, 상대적으로 이렌시스가 좀 못 갔죠. 그쵸? 물론 SPG가 감속기에서는 1등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SPG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감속기는 소모적으로 계속 사용된다. 즉 로봇의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 나왔죠. 지금 이렌시스를 보고 체크할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적자로 가 있을 거냐? 두산 로보틱스가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적자 구간을 지내고 있을 거냐?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확인이 되었을 때 이렌시스는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고가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때요? 하락하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실적이 아직 안 나왔잖아.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상장을 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봅니다. 보세요. 상승한 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이 시세적인 이 수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적인 수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두산 로보틱스가 아예 뭐 망가지고 아니다. 로봇 산업 끝이다. 단순 테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 있죠. 제가 대기업의 투자가 있었을 때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만약에 끊겼다. 그러면 이렌시스도 끝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끝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그쵸?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로봇이 뭐 굉장히 뭐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1등, 2등을 다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산업의 개화 시기에 있다. 그리고 아직 실적의 개화 시기까지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종목에서 무조건 단기적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자금을 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종목에서 이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자금을 양쪽으로 이렇게 합쳐서 매매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런 내용이죠. 10월 10일 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한올바이오파마, 이렌시스, 한미약품 이렇게 나갔죠. 이렌시스가 오늘 여기 보이시나요? 8시 37분에 주문이 나갔다. 왜 이렇게 주문이 나갔을까요? 그리고 이렌시스 주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2%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자, 2% 하락 출발을 했어요. 장중의 고가가 22%입니다. 근데 8시 37분. 오늘 시장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코스닥 2.6% 빠졌습니다. 물론 에코프로의 하락으로 이런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지난 영상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제 지난 영상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조건인데 채권의 상승이 지금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할애비가 난다고 해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한국 시장을 제외한 전체 증시가 다 올랐. 근데 한국 시장만 이래요. 에코프로의 가격 부담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썩 좋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그만큼 낮아졌고 에코프로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장 영향력이 점점 더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신다면요. 지금 이렌시스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앞서 보여드린 이런 내용처럼 디테일한 가격을 토대로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 디테일한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다. 그래서 내가 신고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장을 하시면요. 여기 장중에 진행이 되는 오늘 이렌시스와 같은 단타 종목 그리고 이렌시스를 계속해서 보유해 갈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요.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이 단기 보유 전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하는 산업은 함부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물량을 다 보유하고 갈 수도 없어요. 자, 그런 겁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 1억이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1억을 다 집어넣었는데 주가가 한 10% 빠집니다. 얼마나 심리가 위축됩니까? 이런 구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단기로 빼먹어야 될 자금, 그리고 내가 장기로 가져가야 될 이런 구간을 나눠서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요. 2주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장기는 2달의 기간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장기 투자도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 있죠. 시세가 나오는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어야 한 3달 정도 됩니다. 에코프로도 3달 시세 딱 내고 나니까 한 2달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멀리서 보면 되게 뭐 시세가 많이 나온 것 같고 막 그런데 가까이서 딱 보잖아요. 3개월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이런 구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건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렌시스에서 중요한 건 오늘 올랐다, 와 좋다, 내일 팔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간이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내용을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렌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가 단타 종목과 함께 장중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났죠. 그래서 이 전쟁이 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싶다,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자료와 함께 이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모두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렌시스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들 전체는 잘 들으세요. 무조건입니다. 신고가 이후의 시세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신고가 시세의 속도가 빨라진다. 디테일하게 볼게요. 제가 신고가 그리고 1월 달에 몇 배요? 5배.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SPG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처럼 대시세 구간에 내가 보유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렌시스 힘내라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적어주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시는 건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가지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세요. 그렇죠? 모두 다 보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 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